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양반놈들은 모래밥을 먹으며 사는가 보다. 어디 진짜로 그런지 다 같이 가서 물어보세. 별기군, 즉 신식군인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구식군인들한테 사용하는 비용에서 떼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식군인들에 대한 예산,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이것은 구식군인들에게 주는 급료, 월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에 구식군인들이 불만이 많아지자 조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식군인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급료 지급은 곡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료 곡식에 모래를 섞어 지급을 합니다. 이에 구식군인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냐? 급료 책임 관리를 찾아가 폭행을 하고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급료 책임 관리 무혐의, 문제없음, 폭행자 처벌. 이에 구식군인들은 분노를 대폭발시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이 사건을 1882년 이모년 군란, 군인들의 반란,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사건 관련자를 찾아가 벌을 주고 나라를 바꾸자며 흥선대원군에게 이동하여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대화 끝에 흥선대원군과 구식군인들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즉각 일본을 배척해야 한다라며 별기군에 있는 일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고종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고종이 아버님, 그리 정권을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민비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반란 세력 때문에 민비가 충북 충주로 도망가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잡고 개화 정책을 중단하겠다 발표합니다. 이에 통리기무하문이 폐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의 군대가 도착합니다. 우리의 속국 조선이 위험하다. 속국을 보호하라. 청군은 조선에 도착 후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중에 흥선대원군은 청군에게 체포당하여 청으로 납치를 당합니다. 이로써 이모군란이 진압이 됩니다. 반란이 진압되자 고종과 민비가 돌아와 권력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황제 폐하의 덕으로 조선의 왕이 복귀하였으니 청 제국의 지시를 받들라. 청이 조선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의 간섭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문을 파견합니다. 여기서 고문이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하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청나라 편에 서는 사람들이 와서 조선의 정치와 외교를 간섭한다라는 겁니다. 정치로는 마젠창이 오고요. 외교로는 웰렌도르프라는 독일 사람이 옵니다. 조선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군을 조선에 주둔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주둔이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즉 조선이라는 나라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조선 경제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1882년 8월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는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청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킵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부정해요. 강화도 조약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면서 일본이 조선과 청의 사이를 손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불평등한 조약이 있습니다. 치외법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다른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경제 침투 관련된 사항으로는 내지 통상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내지란 조선의 내부의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은 조선 모든 지역에서 통상권, 장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요, 강화도 조약에서 항구를 개항했지만 외국인들이 그 항구를 벗어나서는 장사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항구에서만 장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인해서 청나라 상인이 조선 모든 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우리 서양과의 조약 내용에서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었습니다. 최우선으로 우리나라에게 혜택을 줘라. 즉 자신들이 기존에 맺은 조약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최혜국 대우였죠.
바로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으로 인해서 서양의 다른 국가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일본도 이 내지 통상권을 갖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조선 모든 지역에 외국 상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약의 내용 이름을 좀 뜻풀이 해보자면 조선, 청, 상민, 상인들이 물이며 육지며 모든 지역에서 무역할 수 있는 장정, 조약이다. 이렇게 뜻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모군란 진압 이후 일본이 조선의 피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로 인해서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망한 일본인 교관과 불타버린 일본 공사관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한 일본군을 주둔하겠다. 이 두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서 청이 조선을 간섭한다 하며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번에는 일본군도 조선에 주둔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조선에는 다른 나라의 군대가 속속이 들어오게 된다. 이후 일본은 조선과 추가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1883년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조선이 서양 열강과의 조약을 체결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서양 열강들과는 어떤 조약을 맺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웬걸 최국 대우가 들어가 있네? 안 되겠다. 우리도 이거 따라 해야겠다. 그래서 조선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883년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되는데 일본이 조선을 달래고자 관세 가능 방공령이라는 조항을 넣어준 대신 최국 대우를 가져오게 됩니다. 관세라는 건 우리 앞서서 일본만이 무관세 조항을 넣게 됐는데 그것을 되찾아왔지만 최국 대우라는 불평등한 조약을 주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 많은 부분들을 조선으로부터 빼앗아 가게 됩니다. 방공령은요. 나중에도 다룰 거지만 막을 방자 곡식 공자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에 추가로 맺은 부속에서 거기에서 일본은 무제한으로 조선의 곡식을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게 방공령입니다. 네, 단 조건이 이 방공령을 시행하기 한 달 전에 미리 안내해라 라는 게 조건이었는데요. 조선 관리들이 이것을 믿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고 방공령을 딱 내렸는데 일본 상인들이 우기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 시간 좀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손해봤어. 배상금 내놔. 막 이러면서 우기는 바람에 조선 관리들이 점점 방공령을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어차피 나중에도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최국 대우를 가져갔다.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